바람이 나서 가출하고 돌아온 아내는 이상했습니다. 돌아온 지 한 달이 넘어가는데 부부관계를 시도하려고 하면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하면서 피하고, 같이 자다가 몸에 손이라도 닿으면 무슨 전기감전된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 일어나더라고요. 너무 이상해서 안방에 설치된 CCTV를 보는데, 제가 출근하고 어디를 나갔다 오더니 가방에서 뭘 꺼내 화장실에 갖다 넣더라고요. 이게 뭔가 싶어서 확인해 봤는데 화장실 뒤편에 웬 약봉투가 나오더라고요. 약봉투에 바이브라마이신엔이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약인지 찾아봤는데요. 정말 충격입니다. 설거지할 때, 운전할 때 듣는 고품격 토크쇼 서른톡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불륜 피해자들이 가입하는 카페에 올라온 글로 한 남자분이 바람이 난 와이프의 뒷조사를 하게 되며 밝혀지는 충격적인 진실과 어처구니 없는 반전이 있는 사연입니다. 진짜 바람 피우는 인간들 머릿속이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지는 이야기인데요. 진짜 바람난 아내의 막장스러운 행보로 상상하기 어려운 반전이 있는 사연이니 끝까지 시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번 영상과 마찬가지로 너무 직접적인 내용은 글쓴이분들에게 신뢰가 될 수 있게 필요한 부분은 제가 적당히 수정하고 각색하여 올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남에 사는 45세 직장인입니다. 제가 의처증이 생긴 건지 아니면 진짜 와이프가 바람을 피우는 건지 모르겠어서 글을 써봅니다. 읽어보시고 제가 이상한 건지 와이프가 이상한 건지 솔직하게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회원님들께 와이프의 이상한 행동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처음 이상한 낌새를 느낀 건 3개월 전입니다. 제가 택배 기사로 일하는데 평일 오후 2시경 천호역에서 우연히 아내를 봤습니다. 15년 결혼 생활 동안 처음 보는 진한 화장의 새 옷차림이었는데 아내가 다니는 보험회사는 강남 쪽이라 의아했습니다. 퇴근 후 침대에서 물어보니 아내는 고객 미팅이 천호동이라서 기다리고 있었지. 그나저나 길에서 마주쳤다니까. 정말 신기하네. 왜 전화 안 했어? 하며 별일 아닌 듯 넘겼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생각해보니 이상하더라고요. 아내는 보험 쪽 일을 하면서 항상 운전을 해서 손님을 만나러 가기 때문에 보통은 카페나 손님의 집에서 미팅을 하는데 왜 그날은 뜬금없이 천호역에서 서 있었는지 좀 의아했습니다. 옷차림이나 화장도 좀 달랐고요. 한번 의심스러운 모습을 보니 그 후로 눈에 띄는 변화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외모에 신경 쓰는 정도가 달라졌더라고요. 옷장을 보니 어느새 새 옷가지와 화장품이 가득했고 특히 알레르기가 있다며 거의 한 번도 안 뿌리던 향수까지 비싼 걸로 샀더라고요. 또 회사 일정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늦은 퇴근과 주말 회식이 잦아졌는데 아내 직업이 보험 설계사라 원래 약속이 많은 편이었지만 가만 생각해보니 올해는 뭔가 다릅니다. 특히 고객 관리 핑계로 퇴근 시간이 밤 10시, 11시까지 늦어지는데 연락하면 아직 미팅 중이란 문자만 돌아옵니다. 전에는 업무 끝나고 바로 귀가했는데 요즘은 퇴근 시간이 불규칙해졌어요. 집에 와서도 피곤하다며 대화를 피하고 갑자기 옷을 다려야 한다며 밤늦게까지 다림질을 하기도 합니다. 부부관계도 확연히 줄었네요. 피곤하다는 핑계로 거절하는 일이 잦아졌고 스킨십을 할 때도 예전 같은 반응이 없습니다. 전에는 없던 습관인데 샤워도 퇴근하자마자 꼭 하더라고요. 가장 눈에 띄는 건 핸드폰 사용 패턴입니다. 갑자기 애들이 핸드폰으로 게임을 한다나 뭐라나 이상한 변명을 말하면서 비밀번호를 걸었고 갑자기 전화가 오거나 카톡이 오면 제가 없는 곳으로 가서 답장을 하고 예전에는 쓰레기 버리는 걸 귀찮아했는데 갑자기 자기가 하겠다고 하더니 쓰레기 버리러 나가서 한참을 있다 돌아오고 화장실에 들어가서도 한참을 있다가 나옵니다. 분명 화장실에서 핸드폰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뭐 했냐고 물어보면 짜증만 냅니다.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바람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아낼 수 있을까요? 회원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냥 제가 의처증으로 보이면 솔직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딱 봐도 와이프가 조금 수상하네요. 이 남자분이 쓴 글의 댓글들은 전부 와이프의 바람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댓글로 핸드폰 비번을 알기 어렵고 일단 바람을 피우는 게 맞는지 확인하는 게 먼저니 도청기나 CCTV를 집에 설치해보라고 조언을 해주시네요. 이 남자분의 새로운 글은 일주일 정도 뒤에 올라왔습니다. 와이프
바람 피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댓글에 어떤 분이 말씀 주신 대로 몰래카메라 설치했습니다. 거의 60만 원이나 들어서 안 살려고 했는데 일단 이 상황을 빨리 해결 안 하면 진짜 미칠 것 같아서 설치했습니다. CCTV로 확인해 보니 2년 완전 맛이 갔습니다. 제가 운동 간다고 거짓말하고 밖에 나가니까 바로 남자 새끼하고 신나게 전화질을 하더라고요. 오늘 뭐 했는지 시시콜콜하게 다 이야기하고 사랑한다 뭐다. 그리고 2년 이미 이 새끼하고 섹스한 것 같습니다. 전화하는데 그때 너무 좋았다. 자기 너무 잘해서 좋다 등등. 징그럽게 아양 떨면서 통화하더라고요. 2년 생활 패턴도 완전 미쳤습니다. 제가 출근하고 30분도 안 돼서 화장하고 꾸미기 시작. 거울 보면서 머리 만지작거리고 셀카 찍어대는데 표정이 평소랑 완전 달라요. 화장실 가서 통화할 땐 웃음소리가 들릴 정도로 키득거림. 거실에서 전신 거울 보면서 이상한 포즈 연습하는 것도 찍혔어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40 넘은 여자 몸에 20대 여자의 영혼이 빙의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2년 나한테는 야근으로 밤 늦게 끝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오후 5시면 퇴근하고 들어와서는 다시 화장 고치고 옷 갈아입고 나가더라고요. 더 대박인 건 항상 나가기 전에 장롱 서랍을 자꾸 뒤적거리더라고요. 그 칸은 와이프가 자기 겨울옷 보관한다고 해서 제가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 와이프가 외근 나간 시간에 확인해봤습니다. 장롱 맨 아래 칸 열어보니까 검은 봉투 안에 처음 보는 속옷들이 가득했어요. 무슨 야동에서나 나올 법한 속옷들이 잔뜩 있었네요. 가터벨트, 미트임 되어 있는 팬티, 란제리 등등. 백화점에서 세일할 때 사는 무난한 속옷만 입던 여자가 이런 걸 사서 몰래 입고 다녔다니. 봉투 안에는 영수증도 있더군요. 강남 고급 란제리 매장. 한 벌에 10몇만 원, 20몇만 원씩 하는. 더 충격적인 건 구매 날짜였습니다. 벌써 1년 전부터 꾸준히 샀더라고요. 그리고 영상 보면서 역겨웠던 건 2년 남자 새끼하고 통화할 때 말투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전화할 때 애교 섞인 목소리로 자기 이러는데 역겹더군요. 집에선 제가 뭐만 물어봐도 짜증내고 신경질적인데 전화에선 완전 다른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충격적인 장면들이 찍히는데 진짜 속이 뒤집어지네요. 2년은 밖에서 저렇게 발정나서 놀아나고 저는 매일 이걸 지켜봐야 하고 글쓰는 지금도 손발이 덜덜 떨립니다. 진짜 이혼하고 싶은데 제가 불리해질까봐 참느라 힘듭니다. 일단은 회원님들 말씀대로 혼자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바로 외도 상담사 만나서 2년 조질 방법 찾아야겠습니다. 그래도 이 남자분은 현명하시네요. 보통 남편분들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무작정 화냈다가 상황만 악화시키고 더 불리해지는 행동을 하는데 참 침착하십니다. 이분의 글은 2주 뒤에 쓰여졌습니다. 외도 전문 상담사와 상담한 결과 상간소송은 필수이며 상간소송을 위해서는 상간자 신원 확인과 상간남이 와이프가 유부녀인지 알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해서 증거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은 비번을 걸어놔서 일단 넘어가고 우선 2년 차에 위치 추적기하고 녹음기를 설치했는데 녹음한 거 들어보니 2년 진짜 미친년인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제 욕을 엄청 하고 다니더라고요. 자기 친구부터 지 가족들한테까지 완전 저를 쓰레기로 만들어 놓더라고요. 뭐라고 해야 하지? 사소한 잘못을 막 부풀려서 말한다고 해야 하나? 무튼 저는 제 와이프를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말한 적이 없었고 와이프가 내 욕을 이렇게 하고 다닐 줄은 생각도 못해서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내가 진짜 이렇게 잘못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진짜 전 가족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너무 어이가 없고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치 추적기 보니까 2년이라는 곳은 강남이고 사는 곳은 하남인데 자꾸 길동역 인근에서 시간을 보내길래 확인해 보니까 거기 모텔촌이 있더라고요. 아 진짜 걸레 같은 년 너무 더럽습니다. 그리고 녹음 내용 들어보면 분명히 남자 새끼가 유부녀인 걸 알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시시덕거리는데 진짜 너무 열받더라고요. 그런데 누군지가 알 수 없어서 블랙박스를 열어봤는데 역시나 블랙박스 다 지워놨더라고요. 그래서 블랙박스 복원해봤는데 이 미친년 차에서 스하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모텔에서도 떡치고 차에서도 떡치고 완전 스의 미친년입니다. 듣는데 역겨워서 토할 뻔했네요. 그래도 덕분에 누가 상간남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같은 보험회사 다니는 지점장 새끼였네요. 예전에 와이프가 넌지시 이야기해서 이런 애가 회사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나이도 30대 중후반인 새끼가
왜 사신맘은 아줌마랑 바람이 나는지 이해가 안 가서 진짜 그놈이 맞나 한참을 쳐다봤네요. 일단은 불박 영상에는 그 새끼가 차에서 내리는 것만 나와서 증거로 쓰기에는 조금 애매하다고 해서 본격적으로 미행을 해야 할 듯합니다. 회원님들 조언에 모두 감사드립니다. 미행 성공하고 다시 글 쓰겠습니다. 믿었던 배우자의 배신을 육성으로 듣는 건 정말 상상하기도 싫을 정도로 괴로운 일인 듯합니다. 그래도 글쓴이 분은 정말 침착하게 잘 대처를 하고 계시네요. 그러나 이 남자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글은 한 달 정도 뒤에 쓰여졌는데요. 점점 더 막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지난달에 미행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글을 올립니다. 생각보다 미행이라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요즘 추석 시즌이라 일이 미친 듯이 많고 와이프년도 무슨 일이 있는지 한동안 야근이나 외박을 거의 안 해 계속 기다렸는데요. 우선 결과적으로 미행 성공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아침부터 짧은 치마 찾아 입고 오늘 야근 때문에 늦는다고 하더라고요. 옷 처입는 꼬라지나 화장 짙게 하는 거 보고 오늘 남자 만나는 날이구나 싶어 바로 쏘카 빌려서 위치 추적기 따라서 쫓아다녔는데요. 이 여자 진짜 소름이 돋을 정도로 용의주도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저한테 마트 간다, 백화점 간다 했던 거 다 거짓말이었네요. 안 그래도 위치 추적기상에서 마트나 백화점에서 4, 5시간씩 있는 게 이상했는데 마트 주차장에 주차하고 한 20분 지나서 웬 제네시스를 타고 나가더라고요.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그동안 위치 추적기에 찍혔던 마트, 백화점, 공원의 장시간 주차가 이런 거였구나. 최대한 티 안 나게 따라갔습니다. 중간에 놓칠까봐 식은땀 났는데 다행히 끝까지 미행할 수 있었어요. 인연놈들 목적지는 역시나 길동역 인근의 한 모텔로 들어가더군요. 거기서 둘이 들어가는 모습, 나오는 모습 전부 사진 찍어뒀습니다. 2시간 정도 있다 나왔는데 나올 때 남자 새끼 얼굴 보니까 지점장 맞더라고요. 작년에 와이프 송년회 사진에 같이 찍혀있던 얼굴이랑 똑같았습니다. 이후로도 몇 번 더 미행했는데 매번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퇴근 후 대형마트나 백화점 주차장에서 차량 갈아타기, 매번 다른 모텔로 이동,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체류, 어떤 날은 한강공원 주차장에서 만나더니 근처 모텔로 가고 또 어떤 날은 백화점 주차장에서 만나 좀 더 먼 곳으로 가기도 했어요. 이제 보니 위치 추적기에 수상하게 찍혔던 장소들이 전부 차 갈아타는 장소였네요. 이런 식으로 나름 치밀하게 숨기면서 다니는 걸 보면 둘이 만난 지 꽤 된 것 같습니다. 각자 다른 차 타고 따로 들어가고 블랙박스도 지우고 인연 이런 불륜이 처음이 아닌 건지 의심됩니다. 무엇보다 소름 돋는 건 이런 짓을 하면서도 집에선 아무렇지 않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늦게 들어와서는 아이고, 오늘은 진짜 피곤하다. 진짜 너무 힘든 하루였어. 라고 하며 곧바로 씻고 자는데 알고 보니 그 피곤이 이런 거였다니. 주말에 제가 늦게 들어가면 어디서 이렇게 늦게 와? 전화도 안 받고? 라며 의심하고 화내던 년이 본인은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게 정말 어이가 없네요. 사진 찍을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15년 동안 믿고 살았던 사람이 밖에선 불륜을 저지르고 집에선 태연하게 애 얘기하고 집안일하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속이 뒤집어지더군요. 일단 변호사님께 찍은 사진들 보여드렸더니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 같다고 하시네요. 이제 증거는 충분한데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입니다. 가끔은 그냥 모른 척하고 살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혼하면 애들은 어쩌나,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 이런 걱정도 되고. 이혼이라는 게 다른 부부들한테 말할 때는 쉽게 말하지만 사실 본인이 직접 당사자가 되면 이혼은 절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이 남자분도 마찬가지겠죠. 이 남자분은 한 달 뒤에 새로운 글을 씁니다. 결국 이혼을 하겠다고 결심하시는데 결심하게 된 계기가 진짜 너무 열받는 이야기입니다. 한동안 이혼을 할지 말지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있었던 일로 이혼 결정했습니다. 와이프년이 주말에 친구 만나고 온다고 하더니 오전 10시에 나가서 저녁 9시가 다 돼서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웬 비닐봉투를 애들한테 주면서 엄마가 떡볶이 사왔다. 여기 진짜 맛집이니까 먹어봐. 진짜 맛있어. 이러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떡볶이 안에 튀김가루가 묻어 있더라고요. 마치 먹다 남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애들한테 먹다 남은 걸 갖다 줬을까 싶어 그냥 있으려고 했는데 계속 느낌이 이상해서 와이프년 잘 때 블랙박스 뒤져봤습니다. 오늘은 실수로 불박을 안 지워서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와이프년이 만난다는 친구는 지점장 새끼였고
오늘 둘이서 오붓하게 종로 3가에서 데이트 즐기셨더라고요. 근데 둘이 차 타면서 했던 말들이 저를 폭발시켰습니다. 오늘 주말인데 시간 내줘서 고마워. 아니야, 여보야. 덕분에 맛집도 가고 너무 좋았어. 근데 떡볶이 남은 건 버리고 가지 왜 포장한 거야? 그렇게 맛있었어? 아니, 애들 좋아할 것 같아서 요즘 주말에 우리 자기 만나느라 밥도 잘못 챙겨줬거든. 이렇게라도 챙겨주고 싶어서. 이따 들어가서 엄마가 특별히 사왔다 이러면 좋아하겠지? 자기는 정말 마음씨가 너무 고운 천사야. 아이들이 부럽네. 둘이서 데이트하면서 먹다 남은 걸 우리 애들 간식이라고 마치 남은 음식 처리하듯 사왔다는 게 순간 속이 확 뒤집어지더군요. 불박 보고 자는 와이프년 때려서 깨운 다음에 한바탕 하려고 했는데 상담사님도 변호사님도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말라는 이야기가 떠올라 일단 참고 다음날 아침부터 변호사님과 이혼 상담을 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와이프 재산 내역을 조회해봤는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계좌가 여러 개 있더군요. 금액을 다 합치니 약 4천만 원. 가만히 보니 특이한 점이 보이더군요. 매달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 꾸준히 입금되었고 입금 시기가 상간남과 만난 날짜와 일치. 체크카드 사용 내역 보니 고급 속옷, 화장품, 구매 모텔비, 술값 등 의심스러운 지출도 다수. 결국 알고 보니 그 돈 상당액이 상간남한테서 받은 용돈이었습니다. 아내가 탑클래스 실적을 내서 회사에서 인정받는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이런 거였네요. 지난 몇 달간 있었던 일들이 하나둘씩 떠오르더군요. 비싼 화장품, 명품백을 사들이기 시작한 것, 피부관리, 네일샵 다니는 횟수가 늘어난 것, 고가의 속옷들이 자꾸 늘어난 것, 통장에 비상금 넣는다며 돈 빼돌린 것. 이제 보니 그 모든 게 이 돈으로 해결했던 거네요. 제가 뭐라고 할까봐 따로 비자금을 모아뒀던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이런 관계를 위해 준비했던 걸까요? 무튼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동시에 준비했고 소송장을 접수한 날 애들 재우고 모든 걸 터뜨렸습니다. 나 할 말 있어. 뭔데 나 지금 드라마 보는데 지금 이야기해야 해? 나 다 알고 있어. 지점장 새끼랑 바람 피우고 있는 거. 순간 와이프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군요. TV 리모컨을 떨어뜨렸고 눈동자가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근데 뻔뻔하게 또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바람을 피웠다고 당신 의처증이야? 사진 있어. 내가 미행도 했고 찍은 사진 몇 개 보여주니까 와이프는 잠시 아무 말도 못하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 번의 실수였어. 와, 이 상황까지 와서 또 한 번의 실수라고 구라치는 와이프년 진짜 죽이고 싶었는데 그냥 참고 소주 한 잔 먹이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와이프 얘기를 들어보니 처음엔 그냥 지점장이랑 단순한 호감 정도였대요. 40대 중반의 평범한 아줌마한테 잘생기고 젊은 지점장이 관심을 보이니 처음엔 그저 기분 좋은 정도였다는 거죠. 그러다가 퇴근할 때 커피 한 잔 하자는 말에 넘어가고 주말에 실적 상담하자며 호텔 카페에서 만나고 비싼 선물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자기도 모르게 점점 빠져들었다네요. 무튼 처음엔 팀장님은 정말 능력 있으신데 회사가 대우를 못 해주네요. 이러면서 시작해서 나중엔 이런 옷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그냥 제 마음이니까 부담 갖지 말고 받아주세요. 하면서 옷도 새로 사주고 와이프는 자기가 특별해진 것 같은 느낌이었대요. 평범한 보험 설계사, 두 아이의 엄마, 어느덧 중년이 된 자신. 이런 자신을 누군가 여자로 봐준다는 게 너무 설렜다고. 정말 듣고 싶지 않은 얘기였습니다. 진짜 멍청한 년이 젊은 남자 새끼가 늙은 아줌마한테 왜 잘해주는지 이유를 생각 안 했다는 게 너무 갑갑하고 진짜 내가 이렇게 멍청한 년이랑 애 낳고 15년이나 살았구나 생각하니 슬프더라고요. 무튼 그럼 이제 어쩌자고? 라고 물어봤는데요. 서울던 와이프가 갑자기 덤덤한 목소리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자. 이혼하자고 하면 이혼할게. 내가 잘못했으니까. 마치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혼 이야기를 자기가 꺼내는 모습 자체가 너무 역겨웠고 무엇보다 이혼을 할 때 하더라도 인간적으로 사과는 똑바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글을 그냥 줄여서 쓴 건데 내가 증거 없는 것 같으면 아니라고 하다가 증거 내놓으면 그때서야 실토하고 진짜 끝까지 양심이 없었습니다. 진짜 다 찢어 죽이고 싶은데 억지로 참고 눈앞에서 꺼지라고 했습니다. 지금 작은 방 가서 혼자 쳐울고 있는데 뭘 잘했다고 쳐우는지 진짜 깝깝하네요.
원래 바람 피우는 인간들 특징이 증거 나온 것만 실토하는 특징이 있는데 이 와이프분도 불륜학원을 제대로 다니신 듯합니다. 이 남자분 새로운 글이 2일 후에 올라옵니다. 어제 와이프한테 꺼지라고 했더니 한참을 쳐울더니 새벽에 짐을 싸서 가출을 했네요. 이제 와이프가 집을 나간 지 이틀째입니다. 짐을 싸면서도 애들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더니 결국 눈물만 흘리고 나가더군요. 지점장놈 따라가는 줄 알았는데 동생 집으로 갔다고 하네요. 처제한테 전화가 왔었거든요. 형부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언니가 많이 울고 있어요. 자꾸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뭔지는 말도 안 해주고 둘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끝까지 진상이네요. 크크. 제 보기엔 그냥 지점장놈이 자길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 비빌언덕이 사라져서 우는 것 같아 보이네요. 솔직히 젊은 놈이 뭐하러 애둘 낳은 아줌마 데리고 살겠습니까? 아무튼 오늘 변호사 만나고 왔습니다. 원래는 협의 이혼하려고 했는데 재판 이혼으로 가기로 했어요. 2년 왜 이혼했는지 판결문으로 남겨놓으려고요. 그리고 어제 회사에도 내용 증명 보냈어요. 사내 불륜으로 가정 파탄 났다고. 지점장 그 새끼 잘리게 해야죠. 와이프 년도 망신 좀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소송 가능하다는데 근데 솔직히 상관없어요. 이미 망가진 가정인데 저도 이제 막 가려고요. 이제 제일 걱정은 애들입니다. 중학교 2학년인 아들 레미는 이미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아요. 어제는 방에서 혼자 게임하다가 울더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인 딸 레미는 엄마 언제 와? 왜 이모네 가 있어? 계속 이러는데 뭐라고 해줘야 할지 제 마음만 더 아프네요. 장롱 아래 있던 그 속옷들도 다 버렸어요. 쓰레기통에 버리면서도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15년 같이 살면서 저한텐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었는데 너무 화가 납니다. 이제 법적 절차만 남았네요. 통장도 분리하고 신용카드도 정지시켰습니다. 재산 분할도 해야 하는데 앞으로 머리가 많이 아플 듯합니다. 응원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처가에 연락했다가 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처음엔 고민했어요.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 근데 이혼하게 될 거 언젠간 알게 될 텐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게 도리인 것 같아서요. 장인어른께 전화드렸습니다. 말씀드리면서 증거자료도 좀 보내드렸어요. 처음에는 장인어른도 충격받으시더니 와이프한테 전화해서 이게 무슨 짓이냐 하시면서 엄청 화를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장모님도 전화로 우시면서 걔가 미쳤나 보다고 자기가 단단히 혼을 내겠다고. 하시고 무튼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웬걸 그 다음날부터 태도가 달라지시더라고요. 와이프가 전화했나 봅니다. 들어보니 자네도 잘못한 게 있더구만. 얘가 너무 외로웠다고 하더라고. 자네가 매일 일한다고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주말엔 피곤하다고 누워만 있고 딸이 그래도 이제 정신 차린다니까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나? 장모님도 전화하셔서는 우리 딸이 잘못한 건 맞지만 이혼까지는 좀. 애들 생각도 해야지. 그리고 부부 사이에 한쪽만 잘못한 건 없으니 서로 이야기를 잘해보는 게 어떻겠나.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바람 피운 것도 아니고 제가 폭력이나 외도한 것도 아닌데 오히려 제가 뭘 잘못한 것처럼 몰아가시네요. 와이프는 더하더군요. 갑자기 전화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치사하게 왜 부모님한테 고자질이야? 당시 하던 대로 한다고 했잖아. 일이 이렇게 된 걸 나보고 더 어쩌라고? 나보고 더 뭘 어쩌라고 자꾸 이러는 건데? 이러더라고요. 장인어른은 퇴직금 다 까먹고 월세 사시는데 제가 이번에 전세 올려드리려고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있고 나니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지네요. 오늘은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지점장 와이프가 찾아왔었다고 완전 난리가 났었대요. 알고 보니 이번이 처음이 아니래요. 전에도 여러 여자들이랑 이런 적이 있었다고. 패턴이 비슷했대요. 고급 선물 사주고 돈 주고 호텔 데려가고 저희 와이프는 그냥 또 하나의 심심풀이 대상이었던 거죠. 그 일 있고 한 3일 뒤였나 와이프한테 전화 오더라고요. 지점장은 지방으로 전출 갔고 와이프는 사표 쓰고 나왔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또 골 때립니다. 이제 속이 시원해?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어?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드는 거야? 바람 피운 게 나만 잘못한 거야? 당신도 나 외롭게 했잖아? 그리고 그 사람이랑 나 이제 돈 못 벌어서 당신한테 위자료 못 줘. 난 모르겠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전부 당신이 자초한 일이야. 이게 제가 잘못한 겁니까? 그리고 이혼 소송하고 상간 소송 준비하면서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됐네요. 와이프가 그동안 모아둔 돈이 더 있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님이 통장 내역 조사해보니 저번에 찾았던 4천만 원보다 돈이 더 있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적금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매달 고객들한테 받는 수수료랑 지점장한테 받은 돈으로 따로 모아둔 돈이 약 6천만 원. 이혼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지점장 놈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끼였다는 거. 와이프랑 진지하게 만난 게 아니었던 거죠. 와이프가 어제 연락이 왔네요. 합의금으로 2천만 원 준다고. 자기 가지고 있는 돈 전부 주는 거라고. 자기 잘못했으니까 빨리 끝내자고 하더라고요. 또 구라를 치니까 이제는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변호사님이랑 상담하면서 알게 된 건데 제가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가 그거보단 더 될 거래요. 게다가 와이프가 모아둔 재산도 분할 대상이고 결국 합의 제안은 거절했습니다. 돈 얼마 더 받자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왕 이혼하는 거 법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어서요. 재산 분할도 법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위자료도 청구할 거고 숨겨둔 재산도 다 찾아서 분할 청구할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이게 맞는 것 같네요.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지점장 와이프도 남편 상대로 이혼 소송 준비 중인 것 같고 와이프한테 상간녀 소송할 것 같다고 하네요. 뭐 그건 걔네 사정이고 일단 저는 재산 분할하고 위자료 잘 받게 노력해야겠습니다. 끝까지 진행하면서 이 카페에 기록 남기겠습니다. 댓글로 조언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남자분 결국 이혼을 준비하게 되셨습니다. 끝까지 거짓말에 남탓만 하는 와이프가 진짜 한심하네요. 근데 도대체 돈을 얼마나 빼돌려 놓은 건지 뭐 상간남하고 새살림이라도 차리려고 했던 걸까요? 저는 이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 느낌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 뒷이야기가 진짜였습니다. 갑자기 가출한 와이프가 돌아왔네요. 그런데 돌아온 이유가 진짜 최악의 반전입니다. 아래부터는 거의 매일 글이 올라와서 한 번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네요. 이혼 소송 준비하고 있는데 와이프가 3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어제 밤늦게 현관벨이 울렸는데 와이프더라고요. 화장기도 하나 없이 얼굴은 많이 헬스케져 있었고 그동안 잘 지낸 것 같진 않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무릎 꿇고 울더라고요. 잘못했어요. 정신이 잠깐 나갔었나 봐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고 당신한테도 너무 미안해서 너무 괴로웠어. 부탁이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거짓말한 것도 미안하고 바람 피운 것도 미안해. 나 한 번만 믿어보고 같이 살면 안 될까? 내가 미쳤었나 봐. 다시는 안 그러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믿어봐. 나 진짜 다시는 안 그럴게. 이렇게 정신없이 우는데 마음에 조금 흔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놈하고 어떻게 된 건지는 알아야지 될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이랑은 어떻게 된 거야?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하더라고요. 그냥 끝났어. 다시는 안 만날 거야. 이것밖에 말을 안 하더라고요. 더 묻고 싶었지만 자세히 알면 또 미칠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그 와중에 와이프는 또 빌더라고. 애들 생각해서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앞으로는 정말 가정에만 충실하겠다고 계속 매달리는데 솔직히 마음이 복잡하네요. 와이프 말로는 그동안 혼자 지내면서 많이 반성했대요. 당신이 얼마나 좋은 남편이었는지 이제야 알았어. 근데 저한텐 이게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고민이 많습니다. 애들은 엄마가 돌아오면 좋아하겠죠. 15년 살림 한순간에 무너뜨리긴 아깝기도 하고 근데 또 배신할까봐 불안하고 CCTV에서 봤던 그 장면들이 계속 떠오르고 와이프가 이제는 모든 거 오픈하겠대요. 통장 내역 다 보여주겠다. 핸드폰 잠금 번호도 알려주겠다. 퇴근하면 바로 집에 오겠다. 회사도 그만뒀으니 가정주부로 얌전히 살겠다. 근데 그게 다 소용없는 것 같아요. 그 망사 팬티랑 가터벨트, 호텔에서 찍힌 사진, 블랙박스 성관계 소리 등등 그 기억들을 어떻게 지울까요? 댓글에서 현실적으로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내를 그냥 받아들여야 할까요? 정말 고민됩니다. 한 달 후 새로운 글이 올라옵니다. 그냥 바람난 여자는 또 바람 피운다고 쫓아내라고 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애들 때문에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이프가 돌아온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너무 역겨워서 손발이 떨립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점장 새끼랑 잘 안 됐나 보다 했죠. 솔직히 젊은 놈이 왜 다 늙은 40대 아줌마랑 같이 살려고 하겠어요? 와이프는 왜 헤어졌는지 계속 물어봐도 그냥 끝났어. 나한테도 너무 상처라서 그만 물어봐주면 안 될까? 내가 시간 지나면 전부 말해줄게. 이런 불쌍한 척만 해서 또 병신처럼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다가가면 자꾸 피하는 거예요. 돌아온 지 벌써 한 달이 넘어가는데 부부관계를 시도하면 미안,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되었어. 하면서 거절하더라고요. 처음엔 반성하는 마음 때문이나 쪽팔려서 그러나 했어요. 근데 자꾸 수상한 행동을 하더라고요. 원래 샤워하고 나서 속옷 안 입고 드레스룸으로 갔었는데 돌아오고 나서는 팬티를 다 입고 나오고 자다가 몸에 손이라도 대면 화들짝 놀래서면서 깨고 그리고 원래 저랑 술도 자주 마셨는데 술도 잘 안 마시고 무슨 이유인지 의심스러워서 CCTV를 봤습니다. 아마 와이프는 몰랐을 텐데 사실 전 아직도 CCTV를 없애지 않았거든요. 불신이 가득한 상태라 못 없앴습니다. 결국 의심이 커지면서 녹화된 며칠 전 영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없을 때 어디를 2시간 정도 갔다 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집에 와서 가방에서 뭘 꺼내더니 화장실에 숨기는 장면이 찍혔어요. 그래서 와이프 잘 때 화장실을 뒤져서 찾았는데 웬 약봉투가 나오더라고요. 산부인과에서 처방받은 약봉투에는 약 이름이 써져 있었는데 바이브라마이신엔 이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처음 보는 약이라 인터넷에 검색해봤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매독 치료제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갑자기 돌아온 이유, 자꾸 부부관계를 피하는 이유, 몰래 약 먹는 이유. 지금 이 글 쓰면서도 속이 메스껍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아닐 수도 있으니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다음 글은 다음날 오후에 올라왔습니다. 이 미친년 매독 맞네요. 와이프가 잠든 후에 팬티 내리고 거기 확인해봤는데 보고 싶지 않았던 걸 봤네요. 음부에 레이저 시술 자국, 궤양 제거 수술 흔적이 2-3군데 있더라고요. 바로 인터넷 찾아봤습니다. 매독 초기 증상. 거기에 궤양이 생긴다고 하더군요. 진짜 더러워서 손을 박박 씻었네요. 2년 반성한 게 아니고 상간 남새끼한테 성병 옮아서 도망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 글은 그 다음날 오후에 쓰여졌습니다. 근데 남편이 생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반전이 있네요. 오늘 아침 약봉투 들고 와이프한테 이거 뭐냐고 물었습니다. 이 미친년 그냥 지렴 때문에 먹는다고 또 구라치길래 수술 자국하고 약 이름 말했더니 혼자 한참 쳐울기만 하고 말을 안 해서 말 안 하면 바로 이혼이라고 말했더니 말하더라고요. 가출하고 상간남하고 상간 소송 비용 때문에 싸워서 잠깐 헤어진 적이 있는데 그때 오픈 채팅으로 만난 다른 남자하고 원나잇을 했다가 성병이 옮았다고 하네요. 진짜 이 여자 항상 제 상상을 초월합니다. 무튼 나중에 다시 지점장 새끼랑 재회하고 지점장 새끼랑 떡치다가 그 새끼가 2년 거기에 궤양 생긴 거 확인하고 난리가 났었나 봐요. 크크크크. 그래서 지점장 새끼랑 헤어지고 갈 곳이 없으니까 다시 집으로 왔나 봐요. 뭐 가정이 그리웠다는 소리는 다 개소리였네요. 너무 더러워서 이젠 그냥 무조건 이혼하렵니다. 그동안 회원님들 모두 감사했습니다. 가정으로 돌아온 이유가 진정한 반성이 아닌 상간남 말고 또 다른 남자와 원나잇을 했다가 성병에 걸려 버려진 것이었다니. 정말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습니다. 결국 글쓴 이분은 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한동안 글을 쓰지 않다가 거의 1년이 넘어서 새로운 글이 올라옵니다. 마지막까지 황당한 이야기이니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1년 만에 글 올립니다. 그때 그 매독 걸린 와이프 이야기 쓴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근황을 물어보셔서 정리해서 올려봅니다. 일단 깔끔하게 이혼했어요. 재판부에서 제 손을 들어줬습니다.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다 이겼네요. 재미있는 소식 하나 전해 들었습니다. 그 지점장 완전 인생 망했더라고요. 전 와이프년 가출했을 때 지점장 새끼 와이프가 임신 중이었는데 지점장이 전 와이프년한테 매독이 옮고 또 지점장이 지점장 와이프한테 매독을 옮겨서 태아에 문제 생겼대요. 아기는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고 지금은 이혼하고 뭐 다른 일 하나 봐요. 병신 새끼 아기만 불쌍하네요.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아기 이야기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 와이프였던 미친 여자는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소문으로는 또 어디서 만난 어떤 남자랑 구미에서 살고 있다고 하던데 연락도 안 되고 찾을 생각도 없네요. 근데 요즘 자꾸 양육비 60만 원 제때 안 보내주고 2-3달씩 밀려서 보내는 게 짜증이 나긴 하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안 보내준 거 모아서 목돈으로 받으려고요. 전 지금 하남집을 팔고 검단신 도시로 이사를 왔습니다. 새로운 동네, 새로운 환경,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살고 있습니다. 애들이랑은 잘 지내요. 처음엔 많이 힘들어했는데
이제는 적응했나 봐요. 학교 성적도 오르고 표정도 밝아졌어요. 중학생인 딸내미가 얼마 전에 그러더군요. 아빠, 이제 우리끼리가 더 좋아. 이 말 듣고 울었네요. 정신과 상담도 1년 동안 받았어요. 트라우마 치료하는데 도움 많이 됐습니다. 요즘은 그때 생각해도 덤덤해요. 가끔 집에 있는 CCTV 영상들 다시 보면서 그땐 내가 이런 것도 못 알아봤나 싶고 근데 이제는 그냥 웃기더라고요. 새삼 드는 생각이 그동안 우리 동네 남자들 보면서 왜 저렇게 의처증이 심하지 했었는데 이제는 그분들 마음이 이해가 되네요. 15년 같이 살았던 여자가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네요. 인생 참 모를 일이에요. 이제는 좀 가벼워진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물론 여자 만날 생각은 1도 없어요. 그냥 애들이랑 평화롭게 살고 싶습니다. 그때 조언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응원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어요. 새로 시작하는 인생 이제는 좀 잘 살아보려고요. 혹시 애들은 이제 엄마 얘기 안 해요. 가끔 전처 부모님이 손주 보고 싶다고 연락 오는데 거절했어요. 이제는 정말 새 출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만 보면 바람 피우는 사람들은 거짓말이 습관처럼 배어있는 듯합니다. 오죽하면 바람 피우는 동안 하는 말들은 숨 쉬는 것도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하게요. 그리고 와이프도 대단하네요. 1년 사이에 또 남자를 만나서 살고 있다니. 원래 그랬던 사람인 건지 그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남자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된 듯합니다. 매독은 다 나았나 모르겠습니다. 무튼 바람 피우시는 분들 모두 성병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른톡이었습니다.